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윤석열이. 거기서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도발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선거를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도발할 수 있고 가짜 뉴스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한 2주 정도 됐는지 신원식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선거 개입을 네. 할 수 있고 지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 신원식, 국정원 이거는 다 종합해보면 네. 총선 전에 북한이 뭐 개입한다는 건데 네. 사실 역으로 말해보면 그러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총선 전에 그걸 자기들이 유도하든가 유도하든가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거죠. 어. 사실 북쪽에서는 총선에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 이번에 발표한 거에 하면 북쪽은 윤석열 정권이 이기든 민주당 정권이 이기든 관계없이 남쪽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내지는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총선이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아무 거예요. 상관없-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윤석열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구나 네. 윤석열이. 미국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다.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똑같다.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렇죠. 저 민주당을 밀어줄 거야. 응? 국민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을까? 적어도. 네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사고를 치고 북이 도발했다고 속이면 하면은 먹히지 않을까? 이거는 먹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짓을 또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북에서 이제 앞으로는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을 민주당이고 했구나. 뭐건 뭐 총선 개입할 이유가 없네요. 북한에서는. 이유 없죠. 관심이 없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북한이 지금 지난해 말에 북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연 12%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에 하면 그렇습니다. 네. 12%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하는 데가 지금 인도, 뭐 중국 이렇다는데 거기도 12%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데다가 이번에 이제 시정연설에서 이제 또 북에서 발표한 것이 이제 지방 발전, 네. 뭐 10 곱하기 20인가? 네, 새로운 정책. 20 곱하기 10인가 봐요. 네.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사람들이 저런 경제 계획을 발표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서도 보면 분석하는 분들이 오히려 전쟁은 총선 앞두고 윤석열한테 필요하지 북한에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총선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서는. 그렇죠. 경제 건설도 건설이지만 네네. 누가 이기느냐가 전혀 상관없게 됐어요. 이제 그러네요. 북쪽 입장에서. 그러네요. 네,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자기들은 국지전이 꼭 필요한데 네. 지금 미국은 약간 간을 보느라고 좀 뭔가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막 더 열받아가지고 말폭탄을 막 더 쏟아내면서 네. 좀 이제 여기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공안 정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우리 북한 뭐 이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네. 딱 이렇게 딱 따가지고 네. 공격을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무슨 뭐 북한 주장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제 간첩단 사건을 하고 싶은 건데 네. 이런 게 좀 계속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안 정국 시도가 계속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처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있었잖아요. 간첩단 사건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창원 간첩단 사건이며 뭐며. 근데 얘네들이 증거 없이 무리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법원에서 다 이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터트려가지고 뭐 크게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시도를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할 거다. 이거는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위력이 있어요. 남북 간에 교전이 발생한다든가 네네. 전쟁 상황이 돼야 공안 정국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때는 그야말로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네네. 뭐 다 때려잡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안 정국 시도만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고 전쟁 도발 같이 같이 결합돼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장갑차가 서울 도심을 통과했던 일입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이게 쿠데타 일어난 거냐, 전쟁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뭐 자기들은 우리가 안보 태세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장갑차 그렇게 서울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민들이 겁을 먹겠죠. 시민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이런 공안 탄압에 맞습니다. 분위기 이런 거 조성을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상 전쟁이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의 지배를 위해서 맞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게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은
진짜 국지전을 발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소규모의 충돌 정도. 교수님, 국지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북쪽이 국지전을 거기에 응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국지전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전면전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은 관점이 남과 북의 관계에서 보잖아요. 그게 국지전은 연평도라든가 뭐 서해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일부 휴전선 부근의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건 국지전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거든요. 이 한반도 전쟁을.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에서 볼 때 북의 입장에서 국지전은 남쪽 해방 전쟁, 점령 전쟁이에요. 국지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다르다. 달라요 우리하고 그쪽은. 우리는 연천이나 연평도 이 정도인데 북쪽은 아니에요. 미국과는 전쟁이 전면전이고. 국지전이라 그러면 한반도 혹은 차원에서. 뭐 괌, 네, 그런 정도가 국지전이에요. 혹은 항원 이런 거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개념이 다르다 전쟁 개념이. 그래서 미국과는 전면적인 전쟁은 북쪽도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핵전쟁은. 근데 국지전은 항상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이번에 그 시정연설이죠. 남쪽을 점령. 아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이 북한 좋은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에게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 회장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네. 1등 공신이다. 1등 공신이다. 1등 공신이다. 너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네. 이게 북쪽한테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네. 이거 우리가 신고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을 돕는 거 같은데. 이적행위죠. 그런데 이적행위인데요? 명백한 이적행위죠. 그리고 국민 모두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저는 문제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행위죠. 문제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북한이 뭐 핵무기를 소형화했다고 하더라도 영화대에서 딱 윤석열만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럼요. 들면 미국 평택에 거기만 딱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주변에 있는 평택 주민들도 그럼요. 윤석열 그 주변에 있는 용산 주민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맞습니다. 야, 아니 5년 전만 해도 진짜 우리 대통령이 북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 앞에서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짜.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진짜 전쟁의 코앞으로 갈 수 있는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노래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 왜라고 하는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가로막고 거짓을 지금 진실로 내보내려고 하는 윤석열에 맞서가지고 또 토요일 날 촛불에서 만나서 함께 힘껏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